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극비 정보가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5G 무선통신 시대를 넘어 초공간 연결의 시대, 즉 7G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의 한국과 바로 한국이 7G 기술 표준 경쟁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 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중국의 거대한 디지털 패권 전략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 한 수입니다. 이틀 전인 2025년 11월 10일에 한국의 대표적 언론 매체인 MK뉴스가 한국 통신 기업들의 7G 관련 특허 등록 현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십 건이 넘는 핵심 특허가 이미 등록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이 모든 특허를 관통하는 한국의 프로젝트, 그 비밀 코드명이 바로 베이징과 워싱턴의 민주당 세력을 동시에 경악시킨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 코드명은 프로젝트 피닉스, 즉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한국이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중국을 완벽히 압도하며 아시아의 통신 왕자를 차지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무언의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대가 한국의 7G 기술에 무릎 꿇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불사조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가장 먼저 동요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중국의 국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가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그들의 기사 논조는 겉으로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그 내부에는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깊은 좌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했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화웨이 위기를 교훈 삼아 기술 자립을 완벽하게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5G 시대에 무리하게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다 미국의 견제에 무너진 것과 달리 한국은 6G 시대부터 미국 트럼프 진영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통신 기술의 핵심인 저지연성과 초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측 기술 고문인 브루스 베인이 직접 2025년 11월 12일에 7G가 단순히 속도 경쟁이 아닌 전략적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 진영이 한국을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핵심 동맹국으로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5G 기술 표준을 놓고 화웨이가 전 세계를 위협했을 때 미국의 민주당 세력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7G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다자간 협의체의 복잡한 구조를 무시하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세력과 양자 간 직접적인 기술 공유 및 공동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한국 통신축 커뮤니케이션 엑시스가 공식 가동된 것입니다. 이 축은 유럽연합의 오픈랜 구상을 무력화하고 일본의 NEC나 후지츠 같은 전통적 강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의 통신 기업들은 한국의 공격적인 특허 등록 속도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기술적 트라우마에 빠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7G 기술이 지닌 핵심은 초공간 연결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과 같은 차세대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이미 UAM 상용화에서 유럽보다 3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규제와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여전히 지상교통 문제에 허덕이고 있지만 한국은 7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드론 택시와 자율주행 무인 항공기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한국에 기술 라이센스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언론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익명의 유럽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하여 한국의 7G 표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의 미래 산업이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7G 기술은 국방 기술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7G 저지연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하이퍼 커넥티드 워페어 시스템, 초연결 전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코드네임은 아이언 가디언입니다. 아이언 가디언 시스템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전장의 모든 드론과 로봇, 전투기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 11월 10일 한국의 방산 전문가인 김태영 박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술이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진영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찰 역할을 한국에 위임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만 뜯어내는 나약한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한국을 원하고 있으며 7지 기술은 그 열쇠입니다. 반면 미국의 민주당 세력, 즉 딥스테이트, 심층 국가는 이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자립이 결국 미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한국의 7지 특허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나사와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한국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기술 규제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불사조 프로젝트는 이미 트럼프 진영의 묵인과 협력 속에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한국을 막으려 한다면 이는 곧 한미 동맹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개발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과거 오지 사태 당시의 교훈을 한국이 완벽하게 흡수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때는 중국 화웨이가 저가 공세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중국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7지 기술은 단순한 통신 속도를 넘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융합되는 초융합 기술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극자외선 공정기술과 결합된 7지 칩셋은 그 어떤 경쟁국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유럽의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 자문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7G 이동통신 표준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자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비밀 코드명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 야망을 무력화하고 유럽의 기술 침체를 조롱하며 일본의 기술적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실용주의 세력이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격상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 통제하의 동맹국이 아닌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규제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한국의 지혜와 트럼프 진영의 전략적 지원 아래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승리했고 그 승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동적인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